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저희 딜라이브 경동 케이블 TV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직선거 운동 기간에 남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진우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규정에 따라 열리게 됩니다. 토론회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좌석 배치, 발언 순서는 모두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을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2명의 후보를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곽관용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곽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병주입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후보자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 질문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유권자들의 주제 질문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선정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작 발언과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2분을 드립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과 후보자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에 개별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 모든 후보자에게는 각각 1분 30초간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앞쪽에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시간이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모니터를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은 꼭 유념하셔야 되겠죠.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각 후보자가 준비한 시작 발언을 들으면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입니다. 국민의힘 곽관용 후보 시작 발언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진접 오남 별내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후보 곽관용입니다. 먼저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일만 몰두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로 국민 여러분을 화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자성과 사죄의 마음으로 3번 걷고 1번 절하며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정치를 위해, 변화하는 남양주를 위해 정말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과 울고 웃으며 진접 오남 별내의 구석구석을 다녔습니다. 지역을 순회하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았습니다. 남양주시와의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미 증명하고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진심과 사랑입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께 저의 이 마음이 닿을 수 있다면 제 무릎 100번, 1000번 깨져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부디 이번 TV 토론을 보면서 누가 남양주를 잘 알고 누가 남양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께서 꼭 평가해 주십시오. 저 곽관용은 민생에 전념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곁에 머물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누구와도 말이 잘 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잘 자란 남양주의 아들이 이제 받았던 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남양주를 사랑하고 남양주가 사랑하는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곽관용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곽관용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봤고요.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후보의 시작 발언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양주을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병주입니다. 저는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35년 동안 군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충성하고 국가를 안위를 위해서 하겠다는 다짐으로 매일매일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육군 대장까지 올라서 전역 전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어려울 때 한미 동맹을 견인했습니다. 35년 동안 전쟁을 막아 우리 국민들께서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는 손자병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 방송사에서 인문학 특강을 하면서 손자병법의 지혜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비례 국회의원으로서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윤석열 정권 폭정과 폭주에 맞서 싸우면서 안보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4월 10일은 선거입니다. 국민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또 남양주의 주인이 여러 시민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양주을 지역의 희망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남양주을 지역 진접 오남 별내의 통합적인 발전을 이룰 발전지휘관 김병주가 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를 응원해 주시고 힘껏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주 후보의 시작 발언까지 두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 사회적 공통 질문인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각 후보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드리는 공통 질문은 바로 경제 분야 질문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로 과일 생산이 급격히 감소했죠. 사과값이 전년 동월 대비 약 71%가 상승했습니다. 먹거리 물가는 다른 것에 비해 소비자들이 물가 변화를 크게 체감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내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후보들께서는 국민들의 살림살이 부담을 덜어줄 물가 안정 방안 그리고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고지해드린 대로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민생에 관련된 이 질문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시급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들어와서 여러분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허리끈을 졸라매도 어렵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왔을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실제 돈을 풀지 않고 긴축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현상에 대한 진단이 부정확하니까 대책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875원이라고 합리화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진단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부자 감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은 돈을 풀어야 합니다. 경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김병주가 나서서 열심히 해결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곽관용 후보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효 수요나
투자와 공급의 선순환과 같은 이제 거시경제적인 큰 이론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공감하실 만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권 원패스 교통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 사업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서 시민 여러분의 교통비를 덜겠습니다. 일시적으로 2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단기성 포퓰리즘보다 지속적이고 훨씬 생산적이며 물가 인상의 부담이 없고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일종의 탄소 중립 정책이기도 합니다. 불경기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통신비도 경감하겠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해서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저가요금제 출시와 청년요금제 혜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마다 궁여지책처럼 제시되는 현금성 정책보다는 국가재정의 부담이 덜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 곽관용은 민생 문제에 전념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 현장 속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양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립니다. 네, 각 후보님, 저는 부가세 인하 카드 국민의힘에서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수가 결손이 56조 정도 났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세수가 뻥크나고 있는데 부가세 인하 카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더 줄어들 텐데 지금 돈을 풀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1분 30초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돈을 풀어야 한다라는 전제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철학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투자와 공급이 선순환되어야 일단 수요도 고용도 창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전제해드리면서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이 세수 결손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는 우리 정부도 따갑게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재정 확대나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충분히 재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가세 인하로 인해서 더 심화될 것이다 얘기하는 건 조금 빠른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전체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충당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불필요한 예산을 효율화해서 전체 재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재정 효율화의 기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공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재정 결손을 많이 우려하시고 계신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저희가 해답을 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또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어느 분야의 예산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더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곽관용 후보가 이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조금 총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그 공공 확대, 그다음에 재정 확대의 측면, 지금 우리 김병주 후보께서 말씀 주신 대로 돈을 풀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저는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생기는 여러 가지 국가 채무의 부담이라든지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발생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실제 늘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하락이면 다시 걷어들이는 것이 경제학의 일반론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각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저녁에 남양주 을 지역에 상가나 식당 가면 텅텅 비어 있잖아요. 가슴이 미어오는데 사장님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돈을 풀어서 좀 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다시 걷어들이는 이런 방법이 사실은 일반론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추세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지금 돈을 풀어서 활성화시키는데 재정 경제한다고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에게 돈을 들여서 치료를 하고 하는 게 급하잖아요. 그렇다고 돈을 꽁꽁 묶고 수술을 안 시키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경제 분야에 대한 공통 질문 드렸고요. 이번에는 사회 분야 공통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죠. 0.72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의료기술은 점점 발달해서 생명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인구가 감소해서 노동시장이나 국가재정뿐 아니라 교육, 국방, 의료 등 사회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후보자들께서는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곽관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시는 것처럼 이 저출생은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동시에 아이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과 저와 같은 청년 세대가 짊어져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주거 걱정,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낮추는 이 문화적인 문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사회 문제, 육아에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 그리고 점차 심화되어만 가는 젠더 갈등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임신을 포기하는 작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결혼 준비 비용 중에 제도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법제화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청년, 신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해야 하고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를 실천하는 동시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촘촘한 돌봄과 교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해서 일과 육아가 양립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 이 고령화 문제가 저출생과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미래 세대가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은 김병주 후보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어떤 분석가가 실제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 대단히 심각한 예측, 암울한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분야가 이 분야라고 봅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야 할 것 없이 또는 여러 정부에서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이 정책을 해왔습니다. 2006년 이후에 약 380조 원을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출생률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쏟아부은 것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것은 이번에 공약으로 한 것은 출생기본소득입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육까지 패키지로 국가가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키지로 해서 사실 결혼할 때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하게 하면 출산지원금, 양육할 때는 양육에 대한 최저 수준을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합니다. 교육도 대학 갔을 때 획기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각 후보가 얘기한 것을 좀 더 패키지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병주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이번엔 곽관용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드릴게요. 네, 이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는 여야가 공히 또 우리 후보님과 제가 아마 아주 시급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론으로 추진하고 계신 출생 기본소득 부분 말씀 주셨는데 좋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그리고 또 그 재원의 출처는 어디일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답변을 해주시죠. 출생 기본소득은 단계별로 해야 됩니다. 사실 한 번에 획기적으로 다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 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 예산에 맞는 항목별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인구 절감 문제도 있지만은 노령화 문제 이런 문제도 좀 더 체계적으로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부모들에게 효를 통해서 자식들이 봉양을 해왔던 유교 문화에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수당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까지 국가가 최저안전망을 만들어서 보장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국가가 출생에서부터 그 고령화된 사회 두 개의 트랙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주 후보가 보충 답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30초간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각 후보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말씀 조금 해주셨는데 추가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대단히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하느냐도 큰 도전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보충 답변 주어진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어떻게 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이 시대의 이제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수명이 늘어나고 또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 머무르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어르신들이 오래오래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이 노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전 연령의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나서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병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는 것 이외에 일자리 정책 확대를 통해서 어르신의 주거와 소득 안정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및 의료 요양 돌봄 대책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지금 살던 곳에서 편리한 의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공약들을 제가 남양주시 내에서도 좀 준비하고 여러분께 밝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파크 골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어르신들께서 단순히 그냥 오래오래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남양주,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후대 세대들,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가장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 분야 공통 질문을 마치고요. 이번에는 정치 분야 공통 질문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진영 간, 세대 간, 지역 간, 남녀 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양극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갈등을 정치적 세력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이는데요. 한편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립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면서 곳곳에서 정치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이 정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또 이를 해소하고 화합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김병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정치 분야가 많이 갈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진보 보수로 나누어져서 갈등 구조가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데 이런 갈등 구조가 되느냐? 사실은 이 갈등 구조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갈등 구조의 시발점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시발점이다, 중심점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실제 야당 후보를 한 번도 만나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역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도 갈라치게 하고 있잖아요. 공산 전체 주인이
또는 반국가 세력이니 이렇게 해서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포용하고 통합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있으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더 또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꼭 정치적인 갈등이 해소되고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발점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부터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을에서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흐린 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해서 우리 여야 후보가 통합된 페어플레이, 그린 선거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곽관용 후보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다양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뭐 갈라치기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의 갈등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물론 저희 정부에서 지금 내놓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 문화의 갈등 자체가 워낙 높아져 있는 수준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양쪽으로 좀 모두 다 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자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여러 가지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정치개혁에 관련된 공약들을 제 공보물 가장 앞쪽에 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다선 연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치 문화 변화를 위해서 저희 같은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실천할 능력을 우리 정당들이 무엇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더 친절하고 온화한 합의주의적인 어떤 민주주의 제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대학에서 이 부분을 전공하고 가르치는 정치학자입니다.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저 곽관용이 국회로 들어가서 이 부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병주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초입니다. 네, 지금 국내적으로도 정치 갈등이 심하지만은 저는 더 또 걱정되는 것이 남북한의 대립 구도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는 단어를 대신 괴뢰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통일이라는 단어를 다 지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통일부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통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보충 답변해 주시죠. 1분 30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겨레에서 주최하는 그 청년 보수 대표, 청년 진보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통일에 대한 그 시각들, 그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 좀 재밌는 걸 느꼈어요. 저희 보수 쪽 정당의 패널 둘은 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반해서 이 진보 측에 있는 패널, 청년 패널 두 분이 통일에 대해서 굳이 필요하냐,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냥 두 이웃 나라로 평화롭게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안보관에 있어서 통일이나 어떤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훨씬 더 강조하는 쪽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강한 안보관, 강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구나, 세대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안보 위협, 이 안보 위기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돼야 되는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정권에 대한 비호라든지 유화적인 태도는 지금의 현실에서 그렇게 유효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안보 태세를 튼튼히 갖춘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압박과 회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국제사회를 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곽관용 후보가 이번엔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치 갈등 관련해서 저는 사실 되게 고민이 많은데 지금 여야가 과거에 그 저희가 얘기하는 정치 낭만의 시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앞에서는 사실 경쟁하고 싸우더라도 뒤에서 협상이 가능한 그런 정치 문화인데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원내에 계시니까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얼마나 심한지 좀 국민들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병주 후보가 바로 보충 답변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국회의원으로서 21대에서 싸울 때는 싸우고
또 상임이나 이런 거 끝나면은 또 열심히 개인적인 소통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위에서 국방 현안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지만은 끝나고 나서는 또 잘 합하고 합니다. 그것은 상임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법사위에서는 상임위가 끝나고 나서도 갈등 구조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원인이 정치인들은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개인에 대한 비난까지 들어간다면은 개인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은 정책에 대한 비판은 하되 비난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우리 각 후보님하고도 저도 치열하게 경쟁하지만은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될 수 있는데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걸 보면은 100개가 통과되면은 95개는 여야 합의로 갑니다. 5개의 이견이 부각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갈등 구조가 국민에게 보여지는 면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치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고요. 다음은 지역 분야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신도시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인프라를 조성한 뒤에 입주하는 선교통 후 입주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통 인프라 조성과 주택 건설 간 물리적 시간 차이로 인해서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남양주 또한 교통 정체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후보들께서는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곽관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남양주시 선거에서는 사실 교통 공약이 항상 언제나 1번 공약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통 문제에 대한 이 시민들의 요구가 열망이 아주 높다는 것일 텐데요. 특히 이 신도시 교통 불편의 경우에 이 신도시를 만들고 교통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거하기 전부터 이미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언제 어디든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제 공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접 오남 별내에 4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과 GTX B, E, F 노선을 연결해야 하고 또 그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이 없는 별내면에 청항역을 설치하고 진접의 광릉내역을 그리고 별내에 별내 중앙역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도 시급히 시작해야 합니다. 동서고속화철도의 별내역 정차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광역교통이 발전하는 것 못지않게 남양주에서 남양주를 가기 힘든 이 상황도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역까지, 역에서 역까지 이동하는 이 단거리 교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로봇 셔틀 특구 지정이라는 새로운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거리 교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내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해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시하고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서 시민 여러분의 발을 가볍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김병주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1분 네. 30초입니다. 네, 남양주 을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광역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지금 선교통 후 입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선입주 후 교통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왕숙 신도시가 6만 6천 세대가 지금 건설되고 있고요. 진접 2지구 또 진건 양정 도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28년에서 30년 사이에 한 30만 명의 인구가 유입돼서 늘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는 지금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선입주 후 교통이 되다 보니까 입주한 후에 5년에서 10년 동안 너무나 불편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 문제를 빨리 착수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하철로는 6호선, 8호선, 9호선을 속히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제1순환 도로에서는 지하를 빨리 해야 되고요. 별내에서 또 서울로 접근하는 불암산 터널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별내 진접 오남 내에서도 사거리 교차로라든가 이런 입체할 때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곽관용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드립니다. 저도 김병주 후보님께서 발표하신 이 교통 공약을 꼼꼼히 좀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저는 좀 광역교통에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제로 남양주가 이 다핵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남양주에서 남양주로 단거리를 이동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해결해야 되는 급선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아주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광역 교통체계에 대해서 공약이 없고 세부 교통망들은 하부로 지금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남양주 을 지역의 특성은 별내, 진접, 오남, 또 별내동, 별내면 따로따로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핵도시로 되고 앞으로 그 중간에 왕숙지구라든가 진접 2지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통합된 어떤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따로따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가 각각입니다. 그래서 별내에서 오남으로 이동하기도 어렵고 별내에서 다산으로 이동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하철, 그다음 도로, 버스 관련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지금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발전시킬 그러한 여러 가지 교통체계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각 후보님이 미래에 관계된 교통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만약 제가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각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도 좋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도 저는 흡수를 해서 같이 발전시키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 각 동마다 또 이슈가 다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김병주 후보가 바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초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사실 지금은 다핵도시로 발전되다 보니까 별내와 왕숙지구, 진접 2지구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지금 개발됐잖아요. 통합된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터박이로 살고 계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네, 바로 보충 답변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 김병주 후보님께서 후배한테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저희 남양주시 그러니까 4개의 읍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양주시가 다핵화의 특성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16개 읍면동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이 상당히 광활하고 그리고 들쭉날쭉한 어떤 발전 속도와 그 양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내 불균형이 오히려 심한 지역이 우리 남양주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좀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핵도시라고 한다면 이 다핵도시의 특성을 인정하고 각 지역이 각 지역의 개성에 따라서 각각의 방식으로 각각의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을 저희가 이제 마련해야 한다, 추진해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 전체 도시 자체가 100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의 중심이 되는 쐐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심 도시라는 개념에다가 여러 가지 필요한 인프라들을 집중해서 일종의 컨트롤 타워처럼 놓고 각각의 지역을 관할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양주시가 올바로 가야 될 방법이다.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것이 왕숙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아마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경제하고 있는 이 남양주시 을 지역 진접, 오남, 별내동, 별내면에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도시 계획들이 상당한 중요한 시점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가지 사회적 공통 질문을 드렸는데 두 후보가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남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하고 상대 후보자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어갈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후보자별로 3분 동안 공약을 발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 보충 질문 시간은 30초, 또 개별 보충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토론회 운영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인신공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저는 남양주 전성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5개 분야 총 20개 중점 추진 과제를 현재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공약은 최종 세팅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받아서 발전을 계속 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제일 먼저 사통팔달의 남양주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교통혁명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금 6호선, 8호선, 9호선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8호선 같은 경우는 별내역에 연결이 6월 달에 된다고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결되도록 하고 2단계로 별내 별가람역을 연결하는 예타가 진행되는데 꼭 추진되고 중앙역을 신설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학리를 거쳐서 의정부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오남 사거리 입체 교차로라든가 금곡 사거리 교차로 문제나 벌안산 터널 설치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남양주에 첨단 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일자리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시민 중심이 되는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에는 체육 문화 공간이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항상 소통하고 운동하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남양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과 돌봄 도시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아침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점심은 무상급식이 되는데 아침은 주지 않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아동들이나 어린이들이 출근 시간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 초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도서관을 확대해서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도시 남양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여러 천이 있습니다. 왕숙천, 용암천, 오남천 등 이런 천들을 재정비해서 운동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고 또한 자연 친화적으로 해서 청정도시 남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약을 만들었지만은 지금도 계속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십시오. 네, 3분 동안 김병주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곽관용 후보가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병주 후보님 제가 공약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좀 공부를 꼼꼼히 해봤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전 느낌을 좀 받거든요. 제가 인수위에서 그 시정계획 세웠던 거 그대로 쏘는 것 같은 그런 기존의 공약들 위주여서 혹시 김병주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오리지널한 공약이 있다면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1분 30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사실 계획하고 공약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 실천이 아주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많은 주민들께서 요구를 해서 공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주민들의 공약을 집대성해서 만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곽 후보님께서는 남양주 시장 선대위 인수위 부위원장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약을 잘 만들었셨는데 그것에 대한 그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다시 쭉 보면서 추진 진도를 봤을 때 추진된 것도 있지만 대다수 추진 안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에게는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좋은 공약이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앞으로 실천력 있게 하겠다. 사실 저는 39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추진력 있게
문제 해결을 해왔습니다. 말한 것은 약속을 지키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은 사실은 우리 남양주 을 지역의 주민들께서 그동안 요구했던 건데 역대 정치인들이 공약은 했지만은 실천율이 적었던 것입니다. 저 김병준은 실천하겠습니다. 네. 곽관용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이 다 추진된 것도 있지만 말씀대로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국회의원으로서 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추진해야 될 사업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거의 지금 여기서 하는 것들은 시에서 추진할 재정 사업들인데 그 이외에 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나 혹은 밖에서 유치해 올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전이 조금 더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사실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시에서 해야 될 시의원, 도의원과 시장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도에서 해야 되는 일과 도의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사실 국책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따와야 합니다. 또 도에서 하는 사업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을 따오고 일부를 그 도와 지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다수 공약 중에는 실제 국가 예산인가 도 예산, 시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약들에 있어서 실제 시의원, 도의원들이 시에서 해야 될 것은 같이 맞대고 시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하도록 하고 도에서 해야 될 것은 제가 도지사를 직접 만나고 또 도의원들이 하도록 하고 국회에서는 제가 발 벗고 나서 뛰겠습니다. 사실 저는 국방위와 운영위에서 하면서 누구보다도 실천력 있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선이 되면은 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남양주 을을 위해서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주민이 원하면은 제일 선봉에 서서 그것을 해결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곽관용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네, 저는 남양주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가 가장 절실히 바라는 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통허브 남양주를 꼭 만들겠습니다. 8호선, 9호선 연장과 4, 8호선의 연결, GTX BEF 적기계통이라는 과제를 조속히 완수하고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8호선 연장과 청항역 신설, 4호선 연장과 광릉내역 신설, 6호선 지선 유치와 동서고속화철도 별내역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촘촘한 순환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자율주행 로보셔틀 특구 지정으로 단거리 교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내겠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집에서 역까지 가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의 발을 가볍게 해드리겠습니다. 둘째, 일과 삶이 역동하는 슈퍼성장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데이터 핵심 선도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히플레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동네 곳곳에 인스타 맛집 거리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료 지원과 공공 프로모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지원으로 남양주형 미래농업 시대를 열겠습니다. 셋째, 살고 싶은 브랜드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돌보실 수 있는 24시간 달빛 어린이병원을 거점별로 유치하겠습니다. 낡은 체육시설을 전면 개선하고 실외구장에 에어돔 설치하는 그 사업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유명한 캠퍼 페스티벌을 유치해서 남양주를 캠핑의 성지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어울려 살아가는 동행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과 사회공헌수단 확대, 찾아가는 한방병원 서비스 구축, 파크골프장 확충으로 어르신을 건강하게 모시겠습니다. 모든 세대의 여성에게 산부인과 진료와 난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확대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가족 초청 시 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 내일의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남양주에서 일하는 청년 인재들을 대상으로 질 좋은 주거를 지원하고 소외된 청년을 위한 사회적 청년 회복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돌봄 시설의 수요 공급 불균형 대책을 꼭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이 꿈을 키워갈 펀그라운드 베타와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유치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섯째, 시민이 바라는 우리의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노인, 아동, 여성 모두에게 친화적인 포괄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공공복리와 밀접한 시설의 허가 시 주민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제 의무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규제 여파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100만 남양주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중첩 규제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분간 곽관용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바로 김병주 후보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별내동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물류센터 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 주광덕 시장께서도 1호 공약으로 물류센터를 백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미 그것은 승인이 되고 임차인을 찾고 있습니다. 곽 후보께서 인수위 부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동안 뭐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네, 곽관용 후보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중요한 문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몇 해 전부터 저희 주민들과 같이 그 추운 겨울에 거리에 같이 나가서 투쟁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선거를 마치고 인수위에 있을 때도 이쪽 TF의 팀장을 맡아서 관련해서 좀 해결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일단 법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여기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여러 가지 허가 단계에서 이 시행사 측이 했던 여러 가지 기망행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지적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잠깐 내려졌던 공사 중지 명령 또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남양주시에서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이 부분이 다시 이제 시에서 공사를 재개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게 판결이 났고, 결국 제도적인 싸움에서 남양주시가 사실 승리하지 못한 것이죠. 그때 사실 저희가 TF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노력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지 자체를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까지도 나왔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고민했었는데 결국 선택한 대안이 완수하지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결국은 최초에 이것이 단순 창고로 쓰이게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오로지 맞게끔 쓰게끔 감시하겠다. 시민감시단이나 시에서 어떤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반드시 이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돼서 시민의 안전과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하는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병주 후보가 보충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진접읍에서는 또 현안 가장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벌안산 터널 개통이잖아요. 이것도 현 주시장이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척이 하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보충 답변 이어갑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네, 벌안산 터널 개설 문제는 진접읍의 거의 1, 2번 공약이었죠. 중요한 공약이고 이게 이제 금곡리에 저희 진접역이 이제 개통하면서 저 위에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부평리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한 터널을 개설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아무것도 진척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좀 오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설계 용역이 한번 1차 이루어졌고 이것을 중심으로 한 주민 간담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주민 설명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고 그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초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실은 이 노선을 설계를 했더니 이 부분이 이 저반부의 경사도 문제 때문에 기술적인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시에서 대안으로 2개의 노선을 더 그려왔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노선이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적게는 400억, 많게는 600억, 700억까지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에서 공약했다고 해서 빨리 우리는 그냥 뚫어줬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사했다라고 하면 끝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훨씬 더 기술적으로 좋은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일단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도 말씀드렸고 남양주시도 그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지금 여러 가지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아마 대안을 들고 시민 여러분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공약 발표를 했고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주도권을 후보자에게 오롯이 드리는데 5분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토론이 끝난 후에 상대 후보자에게는 반론 시간이 1분이 주어진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주도권 토론 첫 번째 순서는 기호 2번 국민의힘 곽관용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조금 네거티브성의 발언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여러 가지 좀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특히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우리 김병주 후보께 질문을 드리고 그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주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약과 관련돼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많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금 체크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건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요. 별내면 수송부대 이전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김병주 후보께서는 자타 공인하는 군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해답을 주민들께서 기대하시고 저도 조금 사실은 보기를 바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전혀 발표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주 좋은 질문했습니다. 사실 별내면에 탄약대대가 있는데 그 자리에 수송대대가 들어오는 걸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왔을 때 거의 아는 분들이 없었고 일부분이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 탄약대대에 방문을 하고 수송대대 관계자들을 거기에서 가서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방위에서 정식으로 국방부 장관한테 여기에 수송대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우리 별내면 주민들께서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송대대는 현재 별내면 주민들이 대다수 들어오는 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 다른 데로 이동할 데가 없는지 이전 검토 중이시란 네, 말이죠? 아니요. 다른 그 반대 의견은 제기를 해놓은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제 만약에 여기 못 들어오면 현 위치가 가능한 건지 포천 같은데 예. 아니면 제3의 장소가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요청을 현재 드리고 있고 이것은 본선거가 끝나면은 정식으로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거 이제 저희가 중반이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선거하는 와중에 그 선명한 공약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한번 저도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오남읍에 이 주민들께서 고통받았던 일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폐쇄경로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빙그레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리고 양질의 학교 부지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현안을 좀 살펴보셨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네, 그렇죠. 오남 주민들께서 빙그레 이런 물류센터 들어오는 냉동창고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고 계시고요. 또 일부 거기 신동아 또 주민 대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원천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고 주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고 또 앞서서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고요. 아까 벌안산 터널에 대해서 사실 아니 그건 제 질문이니까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조금 이따 말씀 주시고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국회의원이 무조건 이제 주민들과 함께 싸우는 것 이외에 할 일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들 역시나 좀 추가적으로 제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금곡교차로 입체화 이야기하셨어요. 네. 금곡교차로 정책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네. 이 부분을 입체화한다 그랬는데 이게 입체화를 처음에 시도했다가 무산되고 지금 평면교차로 돼 있어서 이게 정체가 돼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입체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금곡교차로 사실 초기부터 입체화를 해서 했으면 좋은데 아마 주민 반대가 있었고 또 터널로부터 가깝다 보니까 설계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은 걸로 알긴 했어요.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터널에서 가깝기 때문에 지하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네. 또 일부 전문가는 가능하다 하고 또 하천으로부터 가까워서 물이 들어올 수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적인 공법은 거기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이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있죠. 얼마든지 있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반론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1분 김병주 후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다시 발언하시면 됩니다. 네, 벌안산 터널에 대해서 사실은 계획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주민들이나 타당하지 않아서 원점에서 지금 다시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 대안을 포함해서 네.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네, 지금 네. 시간은 그냥 반론만? 답변만 아, 하는 예. 시간. 반론만요? 네, 잠시 후 주도권 할 때 다시 그때 자유롭게 답변 토론하시면 드릴게요. 예. 됩니다. 아, 네, 네. 종합적인 사실은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저한테 했던 수송부대 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것도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때그때 알려드려야 되는데 수송부대가 들어오는 거를 그 전에 정치인들이나 남양주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알고서도 안 가르쳐줬는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주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같이 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뭐 주도권이 좀 왔다 갔다 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후보 순서입니다. 5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벌안산 터널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전혀 주민들 공청회 얘기를 해보면 전혀 안 나갔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공청회가 안 나갔다고요? 아니, 주민들과 제가 간담회를 해보면은 벌안산 터널에 대해서 액션이 하나도 없다. 아, 예. 그래서 전혀 액션된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계획된 것이 설계까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설계가 백지화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주민설명회가 있을 시점에 우리 김병주 후보께서 남양주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3개의 안이 지금 이미 나와 있고 이 3개의 안을 포함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 그리고 이건 제가 남양주시의 입장이 아니기 오케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이 지금 3개의 대안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 가까운 대안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추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공약이 현재 남양주시에 하고 있는 거와 비슷하다. 역대 정치인 공약과 비슷하다 하는데 사실은 추진이 중요합니다. 네. 행동이. 그래서 벌안산 터널 공약도 하고 지금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약에 해서 실천력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이 되고 나서 지금 저는 여러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대통령실 졸속 용산으로 이전입니다.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죠. 그때 제가 예측했던 것들이 대다수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방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여지없이 용산 서울이 북한에 들어온 무인기로부터 뚫히고 또 비행금지 구역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하늘의 울타리가 뚫힘으로써 경호작전에도 실패했고요.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도청이 될 염려가 있다 지적했는데 미국께서 비문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가시화됐었잖아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도 실제 지금은 실질적으로 파기 수준으로 가고 있어서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심판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요. 최근에는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지금 국기 문란 사건이면서 군의 기강이 흔들리는데 여기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호주로 도피성 또는 해유성 보내다가 국민 소환으로 들어와서 25일 만에 그만두고 이것이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4월 10일은 무엇보다도 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 심판을 하지 않으면은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종섭 장관 사실은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가 다시 25일 만에 철회했잖아요.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부적절하죠? 네. 저는 그동안 저도 이제 저희 우리 김병주 후보님 방송에서도 많이 뵙고 저도 방송 패널로 많이 나가서 이야기를 한 것이 쭉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패널로 나가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리하게 이것을 디펜스하려고 노력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 소신껏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 사후가 중요한데 저는 그 사후의 어떤 처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미흡했다. 국민들께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사과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생 투어를 많이 하면서 엄청나게 군사 보호구역 뭐 이런 걸 해제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는 남양주시에서 나온 거 보니까 군사 보호시설 지역이 9%, 약 9%, 그린벨트가 한 36%인데 우리 지역 남양주 지역에는 하나도 풀지 않았어요. 지금 남양주 시장도 국민의힘이고 지금 대통령도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그럼 우리 남양주가 패싱 당한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뭐 우선순위가 있는 걸 테니까 꼭 패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울산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 개발 제한 구역들을 풀어내는 노력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확대해서 정부 여당과 협상을 이어가야겠죠. 특히나 지금 저기 후보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최대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 남양주입니다. 8중 규제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제가 나중에 좀 들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이 부분은 확대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은 모두 사용했고요. 이제 곽관용 후보가 반론 시간 1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도 이 토론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저희 지역의 유권자분들일 것 같은데요.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고 우리 김병주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정치 갈등이 너무나 심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갈라치기 국민들끼리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소중한 주도권 토론 시간에 정책이나 공약 이야기가 아니라 또 정부 비판으로 또 이 정권 심판론을 일관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비생산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고 이런 것보다는 혹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공약에 좀 집중한 토론들 이런 이야기들 뭐 정치 관련된 이야기, 갈등 관련된 이야기, 정권 비판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도 우리 유권자들께서 다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은 거기 선명하게 내시고 이런 토론에서는 저는 좀 공약이나 정책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하는 그런 고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정책과 견해, 공약을 한자리에서 쭉 들어봤는데요. 오늘 분위기가 서로 배려하면서 차근차근 정책과 공약에만 집중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할 그런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2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우리 남양주을 시민 여러분, 오늘 토의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들을 군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하고 저의 한 목숨까지 바쳐서 충성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자세를 늘 견지하고 신념화했습니다. 그 자세를 남양주을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자세로 저는 모시고 또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서도 사실 배지 속에는 국민들이 좋은 정치 해달라. 또 앞으로 남양주에서 재선이 된다면은 남양주를 위해서 좋은 정치 해달라는 열망이 거기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민생이 어렵고 외교 참사, 안보 참사가 이어져서 전쟁의 위협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지도와 문화 지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4월 10일 날은 국민의 날입니다. 국민이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투표장에 오셔서 1번 김병주를 찍어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4월 10일은 남양주을의 희망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남양주를 통합 발전시킬 통합 발전사령관으로 김병주를 선택해 주십시오. 4월 5일 어떤 날입니까? 식목일입니다.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남양주 을의 희망의 전도사, 희망의 리더, 희망의 국회의원으로 저 김병주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곽관용 후보께도 역시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어떻게 오늘 토론회 잘 보셨는지요?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날만 남았습니다. 토론을 진행하면서 사실 정쟁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수많은 이 남양주에 산적한 문제에만 집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갈등하고 또 힘들어하시는 문제를 제대로 그동안 풀어드리지 못했다는 죄송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제가 드렸던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번지르르한 말로 시민 여러분을 현혹하기보다는 진심을 담아서 실천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곽관용에게 희망을 몰아주십시오. 신의가 있고 깨끗한 정치로 답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울고 웃으며 보여드렸던 것처럼 말뿐이 아닌 거짓이 아닌 더 낮은 자세로 남양주 시민 여러분의 뜻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행복을 위해서 지금까지처럼 이 한 몸 바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화가 필요한 내일의 남양주에는 새로운 정치가, 새로운 감각이, 새로운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남양주의 미래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더 젊고, 더 빠르고, 더 새롭게 성큼 다가온 내일을 반드시 곽관용이 열겠습니다. 꿈꾸는 남양주를 위해서 저 곽관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철저히 준비된 실력과 당당한 도덕성,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우리 남양주의 뜻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남양주를 사랑하고 남양주가 사랑하는 남양주의 아들 기호 2번 곽관용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두 후보자 모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오늘처럼 정책 대결로만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덧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양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양주시 을선거구 선거방송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끔 나의 소중한 한 표를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공약과 자질을 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놓치신 분들은 인터넷과 모바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4월 5일 금요일과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선거일 투표는 수요일이죠. 4월 10일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 기호 7번 개혁신당 안만규 후보자의 방송 연설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